미소가 묻고 성훈이 답하는 절기 이야기. 오늘은 식물이 잘 자라 여름 기운이 들기 시작한다는 24절기 중 8번째 절기인 소만에 대해 알아볼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미소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소만은 언제를 말하나요? 네, 소만은 24절기 중 8번째 절기로 음력 4월에 해당하며 양력으로는 5월 20일경입니다. 네, 선생님 소만하면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은 보릿고개를 말씀하시던데 왜 그러신 건가요? 네, 지난 가을에 수확한 식량을 겨울과 봄을 지내며 먹어왔기에 소만쯤이 되면 식량이 떨어지기 일쑤죠. 그래서 가을 수확까지 이 고비가 찾아온답니다. 네. 그나마 다행으로 보리를 타작할 수 있어서 어렵게 연명하며 사셨다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소만을 계절에 반전이 숨어 있다고 하는데 그건 또 왜 그럴까요? 네, 이파와 망종 사이에 여름의 문턱이 접어든 소만은 햇빛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점점 햇빛이 풍부하고 만물이 점차 성장하여 가득 찬다는 의미로 적을수에 가득 찰 만을 써서 소만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까지 일교차가 크고 바람이 많이 부는 등 날씨의 변덕이 많기에 아마 계절에 어떤 반전이 숨어 있다고 했겠죠. 네. 우리가 느끼는 날씨는 초여름이라 더운데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커서 그런지 소만 바람에 설 늙은이 얼어 죽는다. 네. 소만 추위에 소대가리 얼어 터진다라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 속담으로 사람들에게 계절의 경계심을 심어주었나 봐요. 네, 그렇죠. 요즘처럼 조석으로 기온의 변화가 많은 걸 보니 절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무렵이면 꼭 봄 가뭄이 드는데 이는 가뭄 날에도 빗방울이 안 떨어진 날이 없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는 가뭄이 계속되면서 비는 시원하게 오지 않고 몇 방울씩 떨어지기만 해서 모내기를 준비하는 우리 농부들의 마음을 애를 태우죠. 그러나 이는 여름 장마를 불러들이기 위한 하나의 통과 의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모내기를 끝낸 대지의 기운을 쏟아 부어 큰 힘을 보태죠. 네. 농부들한테는 한 해 농사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때이기도 하겠어요. 네. 그래서 이 시기에 농부들은 모내기를 하느라 무척 바쁘겠어요. 그렇죠. 소만은 만물이 점차 성장하는 시기로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로 모내기를 준비해야 되고 밭작물의 김매기도 준비해야 되고 가을 보리도 베야 하고 농부들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기죠. 더군다나 잡초들도 무성하게 제초를 하지 않으면 잡초에 그는 기세를 뺏겨 농사를 망치고 또 봄 가뭄에 흙이 말라 흙 속에 습기를 막아주는 북주기를 해야 하고 풀매기도 빠질 수 없죠. 그래서 요즘은 비닐로 밭작물을 덮는 농법을 써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지만 바쁜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겠네요. 많이 힘드셨을 텐데 농사일로 지친 이 시기에 어떻게 하면 더위를 잘 보내고 몸을 보호하며 입맛을 돋구게 하여 체력을 보충했을까요? 네, 원래 보리가 익어가면서 이 산에서는 부엉이가 운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무렵이 보릿고개의 마지막 고비였습니다. 그러니 무엇이든 먹고 살아남아야 했던 우리 선조들은 산과 들로 나가 순박이, 냉이 등을 캐어 먹으며 익어가는 보리를 보며 조금은 이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이제 만족했기에 절기의 이름이 소만이 된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그렇기에 어쩌면 이때 먹었던 순박의 냉이, 시금치, 상추, 보리, 죽순 등이 사람의 원기를 회복해주는 어떤 시그니처 음식이지 않았을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먹을 것이 흔하지 않던 시절에 그나마 제철에 나오는 채소들로 원기 회복을 하셨다니 정말 다행이었네요. 네. 요즘에는 논에서 일하시다 전화만 하면 배달 음식을 드실 수 있는 아주 편한 세상이라 그 맛을 느끼지는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오늘 저녁은 향긋한 냉이국에 죽순나물을 만들어 드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좋겠죠. 그리고 중국에서는 소만 입기일에서 망종까지의 시기를 5일씩 3으로 나누어 초후에는 순박이가 뻗어오르고 중후에는 냉이가 누렇게 죽어가며 네. 말후에는 보리가 익는다고 해서 대나무만큼은 새롭게 태어나는 죽순에서 영양분을 주고 누렇게 봄철에 죽어가는 대나무를 죽추라고 하여 자식을 정성들여 키우는
어미의 모습을 빗대어 이야기도 했다 합니다. 네, 초록의 대나무만 생각했지 노랗게 죽어가는 대나무인 죽추에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있는지는 몰랐어요. 네네. 그런데 선생님, 절기 중에 소서, 소설, 소환은 그 다음에 오는 절기로 대서, 대설, 대안이라고 절기 명칭을 사용했는데 왜 유독 소만에 이어 오는 절기로 망종은 대만이 아니라 망종이라 했을까요? 네, 그렇죠. 절기의 순서상으로 보면 소만 다음에 대만, 네. 그리고 하지 그래야 할 것 같으나 소만, 망종, 하지 순으로 흘러가죠. 아마도 그건 문헌에 없으니 잘 모르겠지만 네. 우리 애 성현들의 절기를 정할 때 욕심을 경계하라는 뜻이 담겨 있지 않을까 합니다. 까그라기 망자를 쓰는 망종에는 변화 보리처럼 수염이 있는 곡식의 종자를 뿌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절기에는 시기에 맞게 해야 할 것을 알려주는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선생님, 이 무렵 젊은 여인들은 손톱에 봉숭아물을 드리는 풍속이 있던데요. 예, 음력 4월이 되어 봉사나꽃이 피면 원하는 색깔의 봉사나와 잎사귀를 조금 따서 돌이나 그릇에 넣고 백반과 함께 찍어서 손톱에 붙인 뒤 이제 헝겊으로 싸고 네. 감아두었다가 다음 날 풀면 손톱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는 이 시절에 소녀나 어떤 여인들의 소박한 미용법이기도 하고 붉은색이 또 벽사의 뜻이 있어서 나쁜 악기로부터 이제 보호한다는 민간 신앙도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네, 저도 어렸을 때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봉숭아물을 드리는데 백반은 왜 넣었을까요? 네, 백반은 수천 년부터 어떤 섬유에 염색 재료를 쓰고 유리 제조 또 도자기의 유약을 만드는 데 쓴 기록이 있고요. 네. 착색에 도움을 주며 수분을 흡수하는 효능도 가지고 있어 쓰지 않았나 봅니다. 아, 네. 달력을 보니까 소만 다음 날인 21일이 부부의 날인데 5월에 가정의 달 행사가 유독 많은 것 같은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또 화목한 가정을 이루라는 뜻이 아닐까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소만은 봄에 꽃을 피웠다면 그 식물이 열매를 맺는 시기입니다. 네. 지금까지 각자의 꿈을 향해 씨를 뿌리고 싹을 틔웠다면 이제는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기 위해 바지런해야 됩니다. 따라서 농사올년가 4월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볼통에 새끼 나니 새통에 받으리라. 천만이 하나같이 요항을 받든지 꿀을 먹기도 하려니와 군신 도리도 깨닫도다. 즉 이 말은 준비를 하면서 목표도 세우고 네. 도리를 잊지 말라는 선조들의 삶의 의미를 전하는 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5월은 가족 행사가 많은 달이기도 합니다. 그 중심엔 부부가 있고 예. 건강한 부부와 행복한 가정 속에서만이 희망찬 미래가 점점 풍성해진다는 소만의 깊은 뜻을 다시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미소 스님 고맙습니다. 항상 즐겁고 건강하게 네. 매일매일 행복한 날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망종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